사랑을 가슴에 묻고 긴 슬픔 속에 잠겼던 조용필. 모두가 이제 조용필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던 그때 60대의 그는 믿기 어려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음악 차트를 단숨에 올킬하며 화려하게 돌아온 거죠. 과연 그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75세가 된 지금, 그는 후배들에게 진짜 노래를 잘하는 법을 단 한마디로 전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주워온 자식이라 불린 소년, 영원한 청춘이 된 가왕 조용필의 무대 뒤 진짜 이야기. 인트로. 그의 노래는 한 세대의 청춘이었고 또 다른 세대의 추억이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이름 조용필. 사람들은 그를 가왕이라 부르지만 그는 언제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필의 인생을 연대기처럼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조용필이라는 이름이 세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의 음악이 왜 지금도 살아 숨쉬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 20대 청년과 70대 어르신이 같은 무대에서 함께 울고 웃는지를. 왜 그의 노래가 단순한 옛날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지를.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기타 하나를 들고 세상과 맞섰던 그날로 함께 돌아가 보시죠. 일부. 기타 하나로 세상과 맞선 소년. 1950년대의 대한민국. 전쟁은 끝났지만 거리엔 여전히 폐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버텼고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죠. 그 시절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그는 방 한구석에서 낡은 기타를 안고 있었습니다. 줄은 녹슬었고 몸통엔 금이 가 있었지만 소년에게 그 기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용필. 당시 한국에서 음악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딴따라, 즉 제대로 된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여겨졌죠. 공부는 안 하고 무슨 기타 타령이냐. 아버지의 호통이 집안을 울렸고 동네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소년 조용필은 그 기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타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무거운 공기, 전쟁 이후의 막막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기타줄 위에서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엔 학교에 갔고 밤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팝송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그리고 수많은 외국 음악들. 그 소리들은 그에게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줬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는 거울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설픈 영어 발음으로 목청껏. 그 시절 그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저 애는 뭔가 다르다. 눈빛이 달라.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 방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기타 하나만 메고. 2부. 미군 무대. 낯선 세상이 문을 열다 5분.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미군 부대였습니다. 당시 많은 젊은 음악인들이 그곳으로 향했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엔 전구가 덜렁거리고 객석엔 미군 병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 그 속에서 조용필은 처음으로 진짜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리듬 앤 블루스, 소울, 컨트리, 록앤롤. 한국에선 들을 수 없었던 수백 가지 장르의 음악들을 그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밤새 연습하고 새벽엔 쓰러져 자고 다시 일어나 무대에 올랐죠. 세상엔 아직 내가 모르는 수천 가지 음악이 있구나. 그 깨달음은 그를 더 겸손하게, 동시에 더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빛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무대는 유혹의 공간이기도 했죠. 술, 담배,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어느 날 밤 조용필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이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몇 년 후 자신을 구치소로 끌고 갈 줄은.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는 단지 20몇 살의 청년이었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았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받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군 무대에서 몇 년을 보냈고 어느새 그는 잘하는 연주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그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 음악을 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3부. 가난과 연습 그리고 첫 무대. 1970년대 초반 서울. 조용필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림자. 낭만적인 이름이지만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습실은 여인숙 옥상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비가 오면 물이 샜죠. 전기가 자주 끊겨서 촛불을 켜고 연습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은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고 담배는 한 개비씩 돌려 피웠습니다. 형, 우리 언제쯤 제대로 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조용필은 웃으며 답했죠. 모르지. 근데 그래도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대에 서지 못해도 노래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76년 한 곡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많은 노래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서서히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시장 아주머니들이, 술집의 취객들이 모두가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노래엔 고향이 있었습니다. 떠나온 사람들의 그리움,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잊을 수 없는 사람. 조용필의 목소리는 그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대의 감정이었죠. 그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고 방송국은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음악만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무대 뒤에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부. 시대와의 충돌.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엄격한 시대였습니다. 군사정권 아래서 모든 것이 통제되었고 예술도 예외는 아니었죠. 건전가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래들이 금지되었고 가수들은 항상 감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필의 이름이 어느 날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누군가 제보했습니다. 조용필이 과거 미군 무대 시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 그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젊은 시절의 한순간. 하지만 그 순간은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그를 덮쳤습니다. 1977년 어느 날 조용필은 연행되었습니다. 구치소 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쇠창살, 그리고 형광등 불빛. 그의 손엔 기타 대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음악이 죄가 될 수도 있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조사는 길었고 과정은 모욕적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타락한 가수로 몰아갔고 방송국은 그의 노래를 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몇 달을 버텼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풀려난 뒤 그는 다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난 아직 노래할 수 있어. 그리고 1979년 한 곡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창밖의 여자. 이 노래는 폭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 사상 처음으로 100만 장이 넘게 팔린 앨범. 사람들은 다시 그를 불렀고 무대는 다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부른 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죠. 그리고 생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박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외롭다는 것을. 5부. 사랑 그리고 고독. 무대 위에 조용필은 화려했습니다. 수만 명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조명은 그를 비췄죠. 하지만 무대 뒤에 조용필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음악은 그를 집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 녹음, 리허설, 또 콘서트. 그는 항상 어딘가로 떠나야 했고 집은 그저 짐을 두는 곳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노래를 더 사랑하네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조용하게 슬프게. 그리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해했고 그의 세계를 받아줬죠. 당신이 노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게 당신이니까요. 그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함께 늙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조용필은 집에 불을 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두운 방 안 커튼을 친 창문, 벽에 걸린 기타 한 대만이 그와 함께였죠. 그는 몇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노래도 부르지 않고 무대에도 서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희미한 기타 소리.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줄을 짚었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 난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노래가 자신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6부. 세대의 벽을 허물다. 2013년.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들이 무대를 장악했고 디지털 음악이 전부였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SNS에서 노래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조용필의 시대는 끝났어. 60대가 무슨 노래를 하겠어? 요즘 애들이 조용필을 알기나 할까? 그는 10년 넘게 새 앨범을 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은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13년 4월 그는 돌아왔습니다. 새 앨범 홀로와 함께. 그리고 그 앨범의 타이틀곡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음원 차트 1위, 방송 1위, 그리고 모든 세대가 따라 불렀습니다. 20대는 클럽에서 춤을 췄고 60대는 노래방에서 목청껏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조용필 씨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죠. 비결이요? 연습입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해요. 하루라도 안 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 말 속에는 60년의 땀과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죠. 바운스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대 통합이었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진기한 풍경. 조용필은 증명했습니다.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음악을 따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우연히 많은 분들께 닿은 거죠. 겸손한 말이었지만 그 속엔 깊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진정성은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것. 7부. 여전히 무대 위에서. 2020년대. 조용필은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섭니다. 3시간짜리 콘서트를 쉬지 않고 완주하고 수만 명의 관객과 함께 노래하죠. 무대 위에 그는 마치 30대처럼 보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목소리는 여전히 강렬합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람들은 놀랍니다. 콘서트장을 보면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앞줄에는 20대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조명을 흔들고 있습니다. 뒷줄에는 70대 어르신들이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죠. 그 사이에는 모든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40대 아버지와 10대 딸이 함께 왔고 60대 부부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필의 무대입니다. 세대의 시간 여행.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70대가 부를 때 20대는 처음 듣는 것처럼 감동합니다. 바운스를 20대가 부를 때 70대는 신기하게 따라합니다. 그 순간 나이는 사라집니다.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죠. 무대에 서면 저는 나이를 잊어요. 관객들의 눈빛을 보면 저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대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건 치유이고 연결이고 사랑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8부. 가왕이 아닌 인간 조용필. 2024년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엔 혼자 사시죠? 외롭지 않으십니까? 조용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외롭다고요? 아니요. 무대에 나가면 다 내 사람들인데요. 그 대답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관객은 단순히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그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였죠. 조용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실수, 아픔, 그리고 상처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며 그는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도 매일 연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성 연습을 하고 기타를 잡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누군가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안 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음악은 제 삶이니까요. 그는 가왕이라는 타이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늘 하는 말이죠. 집에 돌아오면 그는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식탁.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 무대 위에 자신, 관객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오래된 기타. 그것들이 그의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용필은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좌절, 비난과 오해를 견디고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다음 앨범은 어떻게 만들까? 다음 무대에선 어떤 노래를 부를까?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눈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2023년 한 젊은 가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음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조용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진심이에요. 테크닉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듣는 건 진심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느끼는 걸 노래하세요. 그럼 통해요. 그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60년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조용필이 증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심은 세대를 넘고 시간을 넘고 모든 경계를 넘는다는 것. 조용필은 세대를 노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대가 그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사람이죠. 20대가 70대를 이해하고 70대가 20대를 이해하는 순간. 그 기적 같은 순간이 그의 무대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옛날 노래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들이 담고 있는 감정, 사랑, 그리움, 슬픔, 기쁨.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2025년 지금도 어디선가 조용필의 노래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택시 안에서, 노래방에서, 어떤 이의 이어폰 속에서.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떠올릴 겁니다. 첫사랑, 고향, 젊은 날의 꿈 혹은 지금의 아픔. 조용필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상처도 받았죠.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매번 다시.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당신을 늙지 않게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는 한 끝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그의 노래가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그도 언젠가는 무대를 떠나겠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아마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일부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조용필은 여전히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설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필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할 겁니다. 우리도 압니다. 당신이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우리의 청춘이고 우리의 추억이고 우리의 위로였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조용필.
세대를 노래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심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기타 코드 여운을 남기며 끝.